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현실을 도피했다 그랬잖아. 나랑은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남들도 피땀 흘려서 한 건데 나는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 뿐이더라.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회피했다 그랬잖아. 피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남들도 나처럼 힘드니까 안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고. 이런 재테크들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정보들이라는 게 이거는 진짜 100%인데 시드머니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종잣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종잣돈이 생기면 뭐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종잣돈이 생기면은 마음가짐이 변해요. 그게 저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종잣돈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1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5천만 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뭘 합니까? 집을 사요? 뭐 그러면은 뭐 차 하나 바꾸는 정도? 그건 뭐 없잖아. 좋은 차 하는데 뽑으면은 뭐 4천, 5천 그냥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종잣돈을 모으라는 게 그때부터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겨 불타올라 그때부터는.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같은 노동을 반복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출근, 퇴근, 월급, 저축, 출근, 퇴근, 월급, 저축. 그게 지치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돈이 모였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섣부르게 뭘 딱 하고자 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느끼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보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해. 자기가 제 발로 막 찾아 나서요. 그니까 그게 막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또 시드머니는 점점 불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내 정보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 돈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종잣돈을 모으면은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냥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봐.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하실 텐데 내가 통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있을 때랑 많이도 필요 없어. 한 3000만 원 있을 때랑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근데 5천만 원 있는 사람, 1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냐고. 지금 현금으로 솔직히 한 20대 후반, 30대, 뭐 30대 후반은 좀 늦은 것 같고 30대 초반 정도에 현금으로 예금 자산 1억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을걸. 그 1억으로 뭘 딱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그니까 그때부터는 동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랑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은 똑같이 어떻게 시드머니를 모아야 될까 그냥 일집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릴 때 그렇게 뉴스 봐라 뉴스 봐라 하던 것도 안 보던 사람들이 지 발로 검색해서 찾고 다닌다니까.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종잣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때 의미 없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느껴지는 걸 보면은 저는 솔직하게 그거를 어떠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모으세요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1억을 모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영상이나 강의 같은 거 보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큰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도. 왜냐면은 누구는 500만 원을 벌고 누구는 200만 원을 벌고 누구는 150만 원을 벌고 누구는 300만 원 벌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 시간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1억 모으는 방식, 5천만 원 모으는 방식,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억지로라도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할 날이 오니까 그건 확실해. 이거는 2000%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입식이지. 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일단 해요. 거기까지는. 시드머니까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본인 급여 수준에 맞게, 급여에 대한 금액에 맞게 시드머니를 모으면은 그때부터는 장담하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보시고 재테크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뭐 그런 정보들 어디서 얻었어요? 그거는 그때 되면 알아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드릴까요? 종잣돈 얘기할 때 제가 현실을 도피했다 그랬잖아. 나랑은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모으고 있구나, 그리고 모이고 있구나, 모았구나, 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남들도 피땀 흘려서 한 건데 나는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 뿐이더라.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회피했다 그랬잖아. 피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남들도 나처럼 힘드니까 안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힘들어. 진짜 힘들다. 아,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서도 다 하고 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그거 들으면서 합리화하지 말라고.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보면은 나는 그거 힘들어가지고 계속 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늦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해야 돼요. 무조건.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월급의 50%, 60%는 기본적으로 저축해서 안 쓰고 모아야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30 돼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5년이면 7년이면 이러고 있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3, 넷 정도에만 시작해도 30 전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월급의 40%를 7년 동안 저축하면 1억이 되거든요, 딱. 근데 1억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30살을 기준으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굳이 1억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5년 정도면은 7천 정도는 무조건 쌓이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주입식으로 공부했을 때처럼 사회에 접어들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마음가짐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